십상시 무리들, 환관들을 모조리 척살하려는 하진. 반은이 궁안의 사정을 알려주자 놀란 하진이 허둥대며 급히 집으로 돌아와 여러 대신들을 불러들여 당장 환관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자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좌중에 있던 사람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환관들의 세력은 충제와 질제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결국 조정을 덮어버려 황제조차도 그들을 어쩌지 못하는 지경에 처했는데 그들을 무슨 수로 다 잡아 죽이겠습니까? 또한 이를 어설피했다가는 결국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뒤 실행에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가르치듯 말하는 사람이 어떤 작자인가 하고 쳐다보니 그는 조조라는 전공 교위인 것을 확인하고 그를 비웃듯 말합니다. 하급 관리인 자네가 무엇 안다고 함부로 조정대사가 하는 일에 말참견을 하는가? 조조에게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는 뜻을 표하며 꾸짖고 나서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을 때 반은이 와서 고합니다. 천자께서는 이미 붕어하셨는데 지금 건석이 십상시와 음흉한 계책을 논한 다음 국상이 난 것을 숨기고 가짜 조서를 꾸며 하국구를 궁으로 불러들여 주살해버려 후안을 없앤 다음 허황자를 천자로 모시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정의 칙사가 들어와 하진에게 소명을 전하며 그에게 한시바삐 참내하여 후사를 정하도록 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 신하를 부르는 왕의 명령을 이르는 말이며 참내는 궁으로 들어감을 이르는 말입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조조가 다시 말합니다. 지금 가장 급히 해야 할 일은 황제의 자리를 바로잡아 놓은 다음 도적들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진이 그렇다면 누가 감히 나와 함께 입궐하여 왕위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하고 묻자 한 사람이 선뜻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정예 병력 5,000명만 빌려주신다면 그들을 이끌고 가서 관문을 부수고 대내로 들어가 새 황제를 세우고 환관 무리들을 모조리 죽여 없앤 다음 조정을 바로 세워 천하를 편안케 하오리다. 하진이 앞으로 나서 그런 말을 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니 사도 원봉의 아들이자 원외의 조카로서 이름은 원소이고 자는 본초라 불리는 사해교이였습니다. 하진이 원소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어린 군 5,000명을 내주었고 원소는 곧 갑옷을 입고 투구를 챙겨 쓴 다음 칼을 챙겨 결전을 치르듯 앞장서 나섰습니다. 동시에 하진은 하옹, 순유, 정태 등 대신 30여 명을 거느리고 조정에 줄지어 들어가 영재가 누워있는 관 앞에서 태자변을 황제의 명으로 황위에 오르도록 합니다. 수많은 관료와 대신들이 태자변을 찾아가 만세를 부르고 난 다음 원소는 어린 군을 이끌고 궁중으로 들어가 건석을 체포하려 하자 당황한 그는 어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어원으로 뛰어들었지만 꽃나무 아래서 중상시 곽승의 손에 죽게 되었고 그가 통솔하던 금군들이 모조리 항복을 하자 원소가 하진에게 말합니다. 환관 무리들이 막무가내로 때를 지어 이를 꾸미고 있으니 이 기회에 그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버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궐의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위급함을 느낀 장양의 무리들이 몹시 당황하여 급하게 하태우에게 달려가 상황을 고해 바치며 또 다른 모사를 피며 말합니다. 애당초 대장군을 모략하여 해치려고 한 것은 건석 하나뿐이었고 실상 우리 환관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었나이다. 그러나 대장군께서는 원소의 말만 들으시고 저희 환관들을 모두 죽이려 하고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태우께서는 저희 환관들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내시들의 말을 들은 하태우는 앞뒤 가리지 않고 선뜻 자기가 너희 환관들을 보호해 줄 테니 아무런 근심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즉시 하진을 불러들여 조용히 말합니다. 전하 오라버니나 우리의 출신이 본래 지체가 변변하지 못한 입장이었는데 만약 장양의 무리들이 아니었다면 어찌 지금과 같은 부귀를 누릴 수 있었겠소? 이번 사건은 건석이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였고 또한 이미 그런 짓을 한 대가로 죽음을 당했으면 그만이지. 오라버니는 왜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환관을 모조리 죽이려 든단 말이오? 하진이 하태우의 은밀한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 여러 관원들에게 말합니다. 실상 나를 모해하려 한 것은 건석 하나뿐이니 그놈의 집안은 삼족을 멸해야 하나 그 밖의 환관들은 구태여 함부로 해칠 것까지는 없다. 하진의 말을 듣고 난 원소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듯이 간곡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만약 이번에 시작한 일을 중도에 그만두시고 환관들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려 끝장을 보지 않으신다면 하국구께서는 반드시 몸을 망치게 되는 근본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진은 원소가 간곡히 이르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은 이미 그렇게 결정했으니 자네는 여러 말 하지 말라고 하자 몰려 나왔던 관원들은 다들 물러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하태우는 하진을 녹상서사에 봉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모두 관직을 봉하자 동태우는 장양의 무리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묻습니다. 하진의 누이인 하태우는 애당초 내가 추천하여 올려주었던 것인데 오늘날 자기의 소생이 황위에 오르고 또한 안팎의 신하들이 모두 그의 신복 노릇들을 하고 있다. 궁궐 안의 상황이 이러하고 그의 위엄과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 나는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동태우가 한숨을 쉬며 푸념하듯 한 소리를 하자 약삭빠른 장양이 또다시 모사를 꾸밀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며 대답합니다. 마마께서 조정으로 납시어 수렴 청정하시고 태자변이 황위에 올려졌으니 황자협을 왕으로 삼으신 다음 국부 동중의 벼슬을 더하시어 군권을 장악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 환관들을 중히 쓰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일들이 비록 쉽지 않은 대사이긴 하오나 충분히 도모하실 수 있을 거지옵나이다. 장양의 이빠른 소리를 듣고 난 동태우는 몹시 기뻐하며 다음날 조회의 의지를 내려 장양이 일러준 대로 협황자를 진류왕으로 봉합니다. 이와 동시에 동중을 표기장군에 봉하며 장양의 무리들을 조정 곳곳의 정사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군은 금군과 같은 말이며 금군은 금이군을 이르는 말입니다. 수렴청정이란 황제의 오른 자가 어린 경우 태우가 조정에 나와 대신 집정하는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수렴은 남녀의 구분을 이르는 말이고 황후는 신하들과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발을 들이워서 그 사이를 막아놓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의지는 황태우나 황후의 조령 또는 명령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태우는 이렇듯 나라의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동태우를 보고 심히 기분이 상하자 궁중에 연회를 베풀어 동태우를 그 연회에 나오도록 청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돌아갔을 때 하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동태우에게 술잔을 올려 재배하며 말합니다. 우리들은 다 같은 부인일 뿐인데 나라의 정사에 깊이 참여하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으오. 옛적의 여우가 국가의 권세를 소나기에 틀어쥐고 있다가 결국 천여 명이나 되는 그의 종족들이 모두 비명 행사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조정의 대사들을 모두 원로 대신들에게 맡겨 그들이 서로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궁중에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동태우께서는 부디 제가 권하는 말을 고맙게 받아주시기 바라오. 동태우가 그 말을 듣고 발끈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왕미인을 짐살하고 그릇된 일에 관여함이 심하더니 이제 내 아들이 황제가 되고 오라비가 대장군이라 해서 그 세력을 믿고 감히 방자하기 짝이 없는 소리를 한다마는 가소롭구나. 나도 표기 장군에게 칙명을 내려 내 오라비의 머리를 무미뚱 도려내듯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을 들은 하태우도 크게 화를 내며 다시 말합니다. 나는 좋은 게 좋다고 듣기 좋은 말로 권한 것인데 어찌 그토록 심한 역정을 내시나요? 그러자 동태우도 그의 말에 밀리지 않고 되받아칩니다. 돼지 잡고 술이나 팔던 미천한 것들이 도대체 무얼 얼마나 안다고 그리 무엄한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냐? 두 태우들이 이처럼 감정 싸움을 하자 장양의 무리들이 그들에게 권하여 각기 궁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궁으로 돌아온 하태우는 그날 밤 하진을 궁으로 불러들여 낮에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하소연하자 하진은 물러나와 삼공을 불러다가 의논한 후 이튿날 조회에 정신을 시켜 말을 전합니다. 동태후로 말씀드리자면 본래 그는 범비이기 때문에 궁중에 오래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니 마땅히 좋은 날을 택하여 궁을 떠나 하강군에 가 계시도록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조정에서 벼슬하는 신하를 이르는 말이며 범비는 지방을 다스리던 제후의 아내를 이르는 말입니다. 대충 이런 뜻으로 황제에게 알리도록 한 다음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어 동태우를 호송하도록 하고 동시에 금군을 풀어 표기장군 동중의 집을 에워싸고 장군의 인수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자 동중은 사태가 위급해진 것을 알고 후당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자 집안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집을 에워쌌던 금군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장양과 단규는 동태우라는 걸림돌이 없어지자 곧 하진의 동생 하묘와 그의 어미 무양군에게 금은보화로 뇌물을 주어 그들을 자기들을 위해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조석으로 하태우의 궁에 드나들며 장양과 단규를 좋은 말로 주선하자 십상시 무리는 다시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6월에 하진은 슬그머니 사람을 시켜 동태우를 하간엽들에서 짐살해 죽인 다음 시신을 모셔 올려 문릉에다 장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하진은
병을 핑계 삼아 나와보지도 않자 사회 교유인 원소가 들어와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장양과 단규 무리들이 대감이 동태우를 증살하고 대사를 도모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지금 이 기회에 환관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가는 뒤에 반드시 우환이 있을 겁니다. 전에 두무가 내 시들을 죽여 없애려다가 보안 유지를 못하여 도리어 해를 입고 말았었는데 지금 대감 형제분의 군사나 수하 장리들이 다 영특하니 모두 나서 힘을 합친다면 실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이니 이 기회를 잃으셔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진은 그의 말을 듣고도 차차 의논해 보기로 하자라고 말하며 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을 돌던 자가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알아채고 몰래 장양에게 기별을 하였고 장양은 다시 많은 뇌물을 보내어 함유한테 호소하자 곧 궁으로 들어가 하태우에게 고합니다. 대장군이 새 황제를 포자하는 몸으로서 인자하게 일을 행할 생각은 아니하고 또 살벌한 일만 하려 듭니다. 그려 이번에도 별다른 까닭도 없는데 또 십상시들을 죽이려 하니 이것은 결국 재화와 환난을 불러내는 일일 뿐이옵니다. 함유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던 중 하진이 찾아와 환관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하태우가 말합니다. 중관인 내시들이 금성을 통령하는 것은 한실의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법인데 선제께 옥서 부모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라비가 선제의 옛 신하들을 모조리 죽여 없앤다는 것은 중묘를 중히 여기는 도리가 아닌 줄 아오. 결단력이 부족한 하진은 태우의 말을 듣고 사회교의 원소가 간절히 말하여 실행하려던 것은 모두 잊고 내하고 물러나와 버리고 말자 원소가 그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대사가 어찌 되었습니까? 태우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 전국의 제후들에게 영을 내리시어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와 환관 무리들을 모조리 주멸하도록 하시면 일이 원체 급해질 것이라 태우께 옥서도 아니 들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성은 황제가 거처하는 궁중과 그 안에 있는 관할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 개교가 참 기막히구나. 라고 말한 하진이 곧 각진의 경문을 띄워 제후들을 불러올리게 하자 주부 진인이 나서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속담에도 눈을 가리고 어찌 연작을 잡으리오라 했는데 이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제 장군께서는 천자의 위엄을 받으시며 병마의 중한 권한을 쥐고 계신데 그 당당하신 위풍으로 무슨 일인들 뜻대로 못하시겠습니까? 만약 환관들을 죽이려 하신다면 화로에 불을 헤치고 머리카락을 태우는 거나 같은 것이니 속히 결단해서 하시면 누구나 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다가 궁을 범하게 하면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서로 딴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는 칼날을 쥐고 칼자루는 남에게 내맡기는 격이라 틀림없이 일은 틀어지고 도리어 난리만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하진이 코웃음을 치며 그건 겁 많은 자의 소견일 뿐이야라고 말하자 문득 곁에서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박장대소를 하며 말합니다.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는 일을 가지고 무슨 말씀들이 그리 많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쳐다보니 그는 조조였습니다. 슬기로운 계책이 있는 조정 신하의 영특한 꾀는 듣지 아니하고 무슨 수로 황제 곁에 소인배들을 없애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결단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하진의 우매한 행동과 조조와 노식 그리고 무능력한 동탁 등의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